지역의 이슈를 콕 짚어봅니다. 이슈토크 함께 하시죠. 도시공원 일몰제가 하루하루 다가오고는 있는데 민간 특례 개발 사업이 취소되거나 지지부진한 상황이 계속돼 도심 숲이 사라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도시공원 일몰제를 대비하는 대구 경북의 현 주소 짚어봅니다. 엄재진 매일신문 경북본사 취재부장 그리고 백경렬 경향신문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대구의 노른자 땅으로 불리더니 대구 범어공원 개발에 뜨거운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범어공원은 민간 개발이 취소가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상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몰제 시행에 따라서 좀 민원이 많았어요. 네. 대구 그 가장 중심부인 그 비싼 땅에서도 수성구에서도 좀 핵심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네. 범어공원이. 그래서 관심이 좀 많았는데 지난 4월이었습니다. 그 권영진 대구시장이 범어공원의 토지 소유주와 수성 구민들을 만난 현장 소통 시상식을 열었어요. 공원에서. 이 자리에서 민간에 의한 특례 개발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못을 박았고요. 네. 일부 부지만을 직접 매입해서 공영 개발로 나서겠다 이렇게 지금 대구시가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범어공원의 이제 실효 대상 면적이 한 75만 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네. 대구시는 이 부지 중에서 약 2% 정도인 13,000 제곱미터 정도를 사들여서 어린이 놀이터와 광장 그리고 공원, 녹지대 등을 조성하는 1단계 공영 개발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대구시가 범어공원 전체 부지를 사들여서 대대적인 공영 개발에 나서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요. 이런 입장으로 또 반발을 하고 있고 수성구청은 일단은 4천만 원을 투입해서 이달까지 일몰제 대안 마련을 위한 구상 용역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현황 조사 외에는 일단은 좀 별다른 대책을 찾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일단은 예산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결국 도시적 공원 일몰제에 따라서 지금 대구에서는 민간 개발이 추진되던 대구 수성구 범어공원은 민간 개발이 좀 취소가 된 상황이고요. 네. 달서구의 갈산공원, 북구의 구수산공원, 그리고 수성구의 대구 대공원만 민간 자본 투자를 통한 민간 개발이 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에 따라 대구시 도시계획시설상 도시공원으로 지정하고 20년이 지나도록 공원으로 개발되지 않은 곳 가운데 민간 자본을 투입해서라도 개발을 추진하는 곳은 전체 실효 대상 면적의 16%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일단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사들인 부분이 2%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이 지자체가 땅을 다 사기에는 사실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민간 개발을 추진하는 방안으로라도 공원을 좀 유지해보자 했던 건데 이 범어공원은 이게 불발된 상황인 거죠. 그런데 정부가 얼마 전 이 공원 일몰제 대책을 또 내놨습니다. 지방채 발행할 때 이자 지원 등을 늘리겠다 이런 내용인데 그래도 상황이 어려운 겁니까? 실제로 정부 대책이라는 게 사실 지자체 입장에서는 별 효과가 없는 거거든요. 이제 이자 지원제 빚을 내게 되면은 네. 이자 지원을 50%에서 기존에 50% 하던 걸 70%로 상향 조정하겠다라고 이제 대책을 내놨는데 사실 지금 대구 같은 경우도 법무공무원 이제 절반에서 사유지인데 네. 이 사유지를 사들이는데 한 1,300억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그러면은 1,300억에 대한 이자 지원만 가지고는 재정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대구시 같은 경우는 최소한 정부에서 매입비 한 50% 절반까지는 국비로 지원해야 된다는 입장들을 계속 꾸준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 지원책이라는 게 굉장히 좀 협소하다. 특히 아까 이제 백경렬 기자께서 말씀하셨듯이 2% 정도 우선 사가지고 이제 개발한다는 것은 이건 사실 도로와 접촉되어 있는 땅만 사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가 사면은 그 나머지 땅은 사유지라 하더라도 맹지가 돼요. 도로와 인접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건축 행위를 할 수 없는 맹지가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떤 시민 지주들의 어떤 불만이 굉장히 큽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이제 사실 대구시가 이 지주들하고 사유지의 주인들하고 끊임없이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임대를 하겠다. 임대를 해가지고 임대료로 지금 쓰면 안 되겠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거절당했고 네. 오히려 이제 주민들은 그동안 20년 이상 이 공원을 무료로 썼기 때문에 사용료를 내놓으라. 네. 이런 어떤 입장들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첨예하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법무공무만 생각하면은 대구시 입장에서는 해결책도 없고 굉장히 깝깝한 어떤 그런 현실입니다. 아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범어공원 상황은 참 답답합니다. 그런데 이곳과는 또 다르게 대구의 세 곳 공원 앞
앞서 말씀해 주셔서 달서구, 북구, 수성구에 있는 다른 세 곳 공원은 민간 개발이 결정이 됐잖아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민간 개발로 지금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성서산업단지 안에 있는 갈산공원 먼저 달서구 갈산공원인데요. 이곳에는 이제 건설사 등 두 곳이 지난해 특례 사업 제안을 접수를 시켰고 지난 3월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내년 4월쯤에는 정식으로 사업 시행자 지정이 예상이 됩니다. 이 건설사 등은 공원 시설에는 잔디 광장과 어떤 숲을 조성하고 비공원 시설, 그러니까 공원이 아닌 시설에는 공단 지원 시설인 공구상 소매점을 만들어서 좀 수익을 얻겠다 이런 계획을 좀 갖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 북구의 읍내동에 있는 구수산 공원 같은 경우에는 건설사와 금융사가 좀 컨소시엄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동으로 사업을 제안을 했는데요. 역시 내년 4월쯤에 사업 시행자 지정을 될 것으로 보이고 네. 이 공원 같은 경우에는 공원 시설 안에 이제 캠핑을 할 수 있는 어떤 숲 시설과 건강 정원이 들어서고 공원이 아닌 지역에는 건설사가 공동주택 52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 아파트를 지어서 좀 수익을 얻겠다 이런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지금 대구 땅값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고 분양 열기가 좀 식는 분위기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경기 부진 상태가 좀 진행이 되면 분양률이 좀 떨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면서 사업자들이 사업을 포기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 좀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긴 하겠고요. 대구 대공원 마지막 수성구에 있는 대구 대공원 같은 경우에는 대구도시공사가 맡아서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세 가지 사례처럼 민간 자본을 투입해서라도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전체 실효 대상 면적의 16.6%면은 사실 너무 적은 부분인 거잖아요. 이제 내년에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돼서 장기 미집행 토지가 해제되면 도심 난개발을 막을 뾰족한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참 앞으로가 걱정되는데요. 실제로 굉장히 큰 걱정입니다. 난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지자체마다 이게 대책이 빨리 마련돼야 하는데 뾰족한 대책이 없어요. 사실 근데 대구 경우 같은 경우는 범어공원만 사실 대표적인 사례거든요. 네. 이제 이런 장기 미집행 공원이 일몰제로 이제 다 이제 해제가 되면은 네. 굉장히 난개발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를 위해서는 이제 사유지를 다 사들여야 되는데 역시나 이제 자금 문제 때문에 돈의 문제인 거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구시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일몰제 시행에서 매년 한 380억 원을 이제 재정을 마련해가지고 네. 사유지를 사들이고 있어요. 사들이고 있는데 전체 한 1,836 평방킬로미터 가운데 사들이는 게 한 35% 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대구 같은 경우는 공원으로 이제 지정돼 가지고 도시계획 시설이 돼 있는 게 38곳인데 아직까지 이제 이게 이제 미집행 시설이거든요. 이게 전체 면적이 한 1,191만 이제 평방미터 정도 되거든요. 이거는 65년도에 지정된 그 두류공원, 압산공원, 99년도에 지정된 그 대암공원 이렇게 최소 20에서 55년까지 어떤 그 장기 미집행 시설이 많습니다. 네. 이 중에서 13곳은 사실 아예 공원 조성도 하지 못한 상태로 그냥 묶여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일부 그 시설 같은 경우는 내년에 시설이 해제된다 하더라도 굉장히 좀 이렇게 고도지자이라든지 자연녹지 환경보전 이런 어떤 다른 타 법률에 의해 가지고 개발이 제한된다든지 경사가 심하다든지 이래서 개발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제한을 받는 어떤 그런 곳이 상당히 있거든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중에 한 20여 원 정도는 이런 상대적으로 개발에 제한적인 어떤 요소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을 이제 공영개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영개발이라든지 민간특례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해제되었을 경우에 민간에서 자유롭게 개발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난개발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맞아요. 이게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들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난개발도 막고 또 동시에 사유재산 보호라는 그 입법 취지를 동시에 좀 살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하는데 그런 방법 없을까요?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그 지자체가 다 사들이면 돼요. 당연히 돈이 간단한 근데 방법인데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다. 계속 얘기를 하고 현실적으로 이제 있잖아요. 안 되는 부분인데 제가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자체가 사유지를 모두 사들이면은 당연히 네. 깔끔하게 해결되는 문제인데 이게 왜 안 되느냐? 일단 그 재정 상태에 따라서 그 지자체 여건이 다 다릅니다. 맞아요. 일단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38곳의 장기 미집행 시설 전체를 사들여야 되는데 예산이 1조 3천억 원 정도 들어요. 이게 그 1조 3천억이 이제 그 천문학적인 액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대구시 입장에서 일단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제가 짚어드릴게요. 채무액이 지금 지난해 말 기준으로 채무액이 대구가 1조 6,700여억 원에 이릅니다. 네. 전체 예산액이 8조 6천억 원 정도인데 채무 비율이 한 20%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전체 사유지를 빚을 내서 그러니까 공원부지를 모두 다 사들인다고 봤을 때는 이 채무 비율이 34%까지 뛰게 됩니다. 채무액도 2조 9,719억 원가량으로 추산되거든요. 34% 정도가 또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지방정부 같은 경우에 채무 비율이 25%를 넘으면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위기 주의 지자체로 지정이 됩니다. 네. 대구시는 이미 2015년 7월에 부산과 강원도 태백시와 함께 재정위기 주의 지자체로 지정이 된 바 있었고요. 2016년에는 21.53%로 채무 비율을 조금 낮추긴 했어요. 25%에 좀 떨어졌죠. 지금 아까 지난해 말 기준으로 20%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낮추면서 주의 등급에서 좀 벗어나긴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그 사유지를 다 매입하게 돼서 부채를 지게 되면은 재정 위기 심각 단계가 40% 기준인데 이 심각 단계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그 재정 상태별로 왜 다르냐고 말씀을 드리면은 국가에서 이건 좀 책임을 져줘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인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 일몰제가 이슈가 되고 나서 그 지금 서울에 있는 부지를 그 사유지 같은 부지를 시가 예산으로 해서 자체 예산으로 부유지를 모두 사들이겠다는 방침을 지금 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재정 상태가 좋기 때문에 그런 판단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대구와 부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면서 세수 확보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채무를 많이 지게 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국가에서라도 국가 차원의 대책이 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자체 감당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이번엔 경북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 경북도는 또 어떻게 됩니까? 경북 같은 경우도 뭐 대구시와 뭐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역시나 뭐 고민스러운 부분들은 재정 문제거든요. 근데 경북 같은 경우는 이제 대도시 중심으로 구미, 포항, 안동, 경주, 뭐 이제 김천 이 대도시 중심으로 이제 공원이 이제 네. 지정이 많이 돼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사유지 사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일몰제가 시행되면은 네. 경북 지역 공원의 60%가 사실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북 지역의 그 공원이라는 것은 대부분 지자체들이 주민관리 우선 관리 지역으로 묶어가지고 주민들이 아침 저녁으로 산책을 한다든지 등산을 한다든지 이용했던 사실 그 마을 앞 도시 공원들로 활용되어 왔기 때문에 그것도 해지돼 버리면 주민들의 불편에 반발도 상당히 심하거든요. 그런 공간이 그래서,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더욱 심각합니다. 네. 그래서 경북 지역 같은 경우는 뭐 구미가 이제 10평방킬로미터로 가장 넓고 그다음에 이제 포항이 9.7, 안동이 4.2, 김천 3, 뭐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근데 네. 공원은 이제 포항이 이제 35곳이 제일 많죠. 사실 도시 일몰제 공원 가운데 이제 그 37.4%가 아까 말씀드린 우선관리 지역 대상이잖아요. 주민들이 상시적으로 활용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해제될 경우에 주민들 불편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경북도에서도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실제로 내년 7월이 되기 전에 네. 우선은 이제 그 해제할 수 있는 거는 뭐 다양하게 특례라든지 여러 가지 적용해서 관리 지역에서 뭐 좀 이렇게 해제를 시켜라라고 지시를 하고 있는데 지자체들은 좀 마땅한 대안들이 좀 안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근데 또 다행히 경북도는 상황이 그나마 좀 나은 게 도시공원 주체가 경북도가 아니라 23개 시군이라고 하던데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그 조성의 주체가 일단 그 경북도가 지역에서는 다 그 규모로는 다 묶일 수가 있지만 각각의 지자체들이 좀 책임이 있는 거예요. 다행히 이제 경북 같은 경우에는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하지만 좀 평균으로 14.1%를 기록한 구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좀 한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긴 합니다. 네네. 그래서 좀 재정 사항이 조금 여유가 있다라는 그 정부 방침에 따르면 이제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은 조금 부담을 지더라도 수용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은 있다라는 게 정부의 생각인데요. 하지만 예산액 자체가 일단은 크질 않아요. 이제
경북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시군이 많기 때문에 공원 조성을 한다 뭐 이렇게 되면은 사유지를 사들일 때 좀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이게 예산 사정이 워낙 적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부채 비율이 확 뛰게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그 경북 지역에서도 지금은 채무 비율이 낮다고는 하지만 나중에 부담이 크게 작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대구처럼 경북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서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좀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대구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간 특례 그 사업으로 세 곳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근데 경북 같은 경우는 포항, 안동, 구미, 경산 합쳐서 한 10곳 정도로 추진하고 있어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사실 뭐 이 특례 사업이라는 것은 뭐 특혜 논란도 있고 또 이제 민간 개발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지분이에요. 뭐 주민 반대도 있고 해서 그래서 그 굉장히 그 속도감을 못 내고 있어요. 특히 안동 같은 경우도 뭐 대표적 사례로 제가 뭐 예를 들어보면 옥경공원, 상록공원, 뭐 낙동공원 세 곳을 추진하고 있는데 민간 특례로 세 곳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 대부분이 70%는 공원으로 조성하고 30%는 아파트라든지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안동의 시민단체라든지 아파트 뭐 그 관련 단체 이런 단체들이 사실 안동 같은 경우는 미분양이 많은 지역으로 이제 분류가 됐단 말이에요. 네. 이런데 또 아파트를 한 2,000세대 정도 추가로 짓게 되면은 심각하다. 이래서 이제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100%를 안동시가 사들여가지고 공원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어떤 것들이 사실 각 지자체마다 다 이제 공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정부 대책이라는 게 사실 뭐 이자 지원을 50% 70% 한다든지 또는 뭐 그 LSG 주택공사를 통해서 뭐 공원 조성을 한 개발을 활성화시킨다든지 네. 이런 측면 지원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다음에 국공유지 같은 경우는 10년간 실효를 유예한다든지 하는데 국공유지 같은 경우는 괜찮지만 사유지가 문제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이라는 뭐 시민단체들은 그럴 것이 아니라 정말 국가가 정부 자금으로 50% 이상을 지원하든지 그래서 사들이든지 아니면은 LH 공사라는 돈 많은 어떤 공기관이 공공개발을 하고 그에 따른 어떤 자금들을 장기적으로 정부나 지자체가 갚아나가는 형식의 공원 조성을 해야 된다, 공개발을 해야 된다는 주장들 네.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그래서 중앙정부랑 지자체가 갚아나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결국 지금까지 이야기를 좀 종합해서 해보면 난개발을 막고 또 도심숲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그 대응과 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시행이 1년 앞으로 지금 다가왔습니다. 그 정부와 어떤 그 각 시군이 서로 책임을 좀 떠넘기기에 급급할 게 아니라 이제는 좀 진짜로 진지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일단 대책을 내놓긴 했는데 아마 제 생각인데 개선책이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나중에 지나고 나면은. 그래서 일단 정부가 좀 재정을 확보를 해서 국비 지원에 나서는 앞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그 정부 차원의 대책이 지금 일단은 시급합니다. 지자체별로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는 공원이 많고 어느 지역에는 공원이 다 개발이 돼버리는 이런 상황이 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라도 뭐 그까지 갈 건 없겠지만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라도 도시공원을 정부 차원에서 좀 대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게 좀 이유를 보면 90년대에 지방으로 좀 이런 관리를 이관을 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그전에는 책임이었는데 그래서 이런 결과가 지금까지 이르렀다라는 게 있고요. 이게 또 최근 몇 년 새에 미세먼지 상황이 좀 심각해지면서 공원 확보에 또 녹지 확보의 중요성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이 좀 더 부각이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가 좀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일각에서는 좀 그 대정부 건의에 나서고 있는 좀 대구와 경북뿐만 아니라 어떤 공원 조성의 당사자들, 그러니까 시군 단체장들이 의지가 좀 더 중요하다. 뭐 이런 네. 지적도 나오긴 합니다. 정부 입만 바라볼 게 아니라 맞아요. 좀 더 이제 그 방안을 모아서 좀 공동 대응할 필요도 있다. 이런 지적을 또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시민운동이 진행된 것도 있었잖아요. 예, 실제로 이제 뭐 시민들이 나섭니다. 네. 뭐 지자체가 해결 못하니까 뭐 재정 문제에서 시민들이 모금을 통해서 이렇게 사유지를 사들이겠다. 네. 그다음에 그 공원을 우리가 이제 관리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청주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어요. 구룡산 일대 이제 공원 문제인데요. 사실 세계적으로 보면 유명한 도시 보면은 도시 안에 이제 굉장히 거대한 어떤 공원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뉴욕의 맨하탄에 가면은 뭐 센트럴 파크 있잖아요. 이건 막 엄청나게 맞아요. 그 고층 아파트에 있는 빌딩 숲 속에도 어마어마한 거대한 공원들이 있잖아요. 이런 공원들 사실 샌프란시스코 골드게이트 공원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이제 중심이 되는 어떤 네. 그런 시민공원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사실 도시공원이 사람 생활을 윤택화하고 이제는 뭐 도시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어떤 조건이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 도시의 심장 역할을 할 공원이 개발과 또 상업주에 밀려서 아파트 단지로 잠식되는 것도 보존의 틀에 얽매여서 시민 수요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도 시민 휴식처인 공원을 지키는 일, 이 국가와 지자체 또 시민 모두의 관심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죠.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CJ 헬로